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원숭이 두창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에도 결국 원숭이 두창 의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원숭이 두창이 진짜 맞는지 그 확정 결과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 1명 그리고 내국인 1명이 각각 의심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보통은 중증으로 이어지진 않고 공기로도 전염이 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호시국 시즌2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내일 WHO에서 최근 전 세계에서 1600명이 걸린 원숭이 두창을 비상사태로 선포할지 말지 이것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원숭이 두창 관련주에 투자하신다면 이러한 이벤트 살펴보시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병은 일단 아직까지는 공기로는 전파가 되지 않고 다만 밀접 접촉으로 된다고 하니까 물론 확진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급반등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힘들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나스닥이 2.5%나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죠. 그리고 당장 코앞인 7월에 메타버스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해봐야겠죠. 한번 여러분들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위 같은 뉴스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메타버스 관련주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어제 사실 주인공은 테슬라였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무려 9% 급등, 리비안도 10% 상승, 루시드도 7%씩 각각 전기차 관련주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와중에 유가가 또 상승하자 에너지주도 또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야 이거 데드캣 바운스 아니냐, 죽은 고양이도 떨어지면 한 번은 튀어오른다, 조금 끔찍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한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걸 다 딛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믿고 우리는 지금 열심히 버티고 있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의 상승 요인이 이상하다. 어제 테슬라가 무려 10% 가까이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조금 특이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테슬라는 9%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 바닥을 살짝 다지려는 그런 흐름도 만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제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테슬라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있나 하고 봤는데 오히려 인원을 10% 감원한다고 밝힌 후에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예전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죠? 야, 테슬라가 진짜 상황이 안 좋은가 보다, 허리띠를 졸라맬 정도로 당연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실적도 나빠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에 주가가 하락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다시 또 쭉 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진짜 주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거는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든 갖다 붙여서 테슬라처럼 무거운 주식을 무려 9%나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신호가 하나하나 모여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이제 바닥이 마련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봤을 때는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800 위에서 놀고 있는 걸 확인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장은 왜 이러는지 어디 물어볼 데가 없는 게 진짜 천추의 한이네요.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얼마 전 비트코인이 2만 달러가 깨졌는데 또다시 2만 달러를 뚫고 올라와서 회복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 개수도 증가 추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한데요. 이는 바로 새로운 저점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겠는가 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당연하게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낙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추세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바꾸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죠. 몇 개월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 이제 코인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야 이제 좀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사지 않았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지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편의점을 가서 삼성페이를 쓰고
쓰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를 쓰는 것처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게 딱 그려진다면은 당연히 이렇게 떨어질 때 줍줍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은 황당한 소식 나왔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암호화폐 추천한 적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분명 우리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는 코인을 우리에게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부터 도지파더 이러한 호칭까지 생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이틀 전에 또 뉴스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틀 전에도 도지코인을 아직도 나는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사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남들도 암호화폐에 투자라고 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트위터에 적은 글은 자신의 의견을 밝힌 것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해도 그 영향력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도지코인은 이틀 전에 지지한다고 하자 10% 급등한 바 있으며, 그리고 아직도 도지코인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일론 머스크는 돈을 복사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조금 흥미로운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너무나 급하게 어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차피 낮 시간이니까 그냥 빌라에 잠시 대고 어디 갔다 올까 라고 고민하신 적 당연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은 해도 되지만 절대 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판결이 바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처 빌라에 잠시 주차를 했는데 바로 벌금을 맞았다고 하네요. 자, 필로티 구조 빌라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층에 이렇게 자동차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층부터 시작하는 빌라, 그런 구조에 1시간 정도 주차했던 사람이 1심에서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재구성을 해봤더니 A라는 사람이 거기에 살지 않는데 급한 이유 때문에 거기 잠시 차를 대고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주가 그거를 또 바로 발견을 해서 연락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1시간 뒤에 차를 찾으러 오니까 건물주랑 조금 투닥투닥 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그래서 법정에서는 이렇게 주차한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여 벌금 50만원 유죄를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유료 주차장이 아마도 한 5천원 좀 넘죠. 서울 같은 데는 더 비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벌금 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료 주차장에 돈을 내는 게 더 싸게 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음 편한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아마도 기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12년 도전 끝에 21일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주 분야는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완벽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힘으로 답을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누리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력으로 만들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몇몇 기름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한이길이 예전에 그 누리호랑 이름 비슷한 나로호, 이 친구도 성공했잖아. 그러면 뭐 이번이 두 번째 아냐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나로는 1단은 러시아였고 그 다음에 상단은 국내 기술인 조금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우리의 성공이라고 볼 수 없고, 그리고 개발 당시에 러시아 기술진의 무시와 감시가 엄청나게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서름을 딛고 이번에 증명을 했다는 거겠죠. 진짜 대단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누리호가 쭉 올라간 것처럼 우리 주식도 한 달 뒤쯤,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달 뒤쯤에는 최소한 2700 그 라인까지는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째 요즘 따라 장이 안 좋으니까 지속적으로 뭔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주의 이벤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8월 달에는 달에 간다고 하는데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자, 예전에 우리가 뉴스에서 한번 봤습니다. 달 탐사선 이름 공모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그때 공모전에서 결정된 이름이 바로 다누리라고 하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달 궤도선 다누리는 8월 3일에 달로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누리는 미국 스페이스 X사 로켓에 실려서 떠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까지 달 착륙에 성공한 국가는 소련, 미국, 중국 이렇게 세 나라가 있고, 그리고 궤도선 탐사에 성공한 나라는 유럽, 일본, 인도 이렇게 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을 한다면 꽤나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궤도에 도착하면은 상공에서 관측하면서 2030년에 우리가 발사할 달 착륙선이 내릴 장소를 찾는 게 주요 임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만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달에다가 태극기를 꼽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한 달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갈수록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남아도는 인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구조조정을 진행했던 항공사가 이제는 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거 단 하나도 없네요. 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항공업계는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습니다. 여행이 축소가 되면서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조기 퇴직을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행 수요가 다시 또 급증하면서 축소된 인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종사 확보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그리고 미국에서는 조종사가 적어 항공편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까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의 지역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의 임금을 임시로 50%까지 올리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등 이 정도로 여행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다 보니까 조종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잘 나가던 정유업계의 주가에 찬물을 조금 끼얹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관련 뉴스 보도록 할게요. 정유업계 고통분담 요청.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법 개정을 통해 휘발유, 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을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당연히 좋다, 야 뭐 바이든 또 유가 때리더만 우리도 때려야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을 합니다. 잠깐만, 근데 어떻게? 그 방법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안 그래도 지금 유가를 잡기 위해서 유류세를 지금 37%까지 인하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 50%까지는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과 동시에,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정유사가 지금 좀 덜덜 떨고 있고 주주분들의 화가 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정유사의 초과 이윤세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소린가 봤더니 역대급 이익을 현재 보여주는 정유사, 그래서 워렌 버핏도 미리 매수한 바 있죠. 하지만 이러한 역대급 이익을 보여주는 정유사의 이익을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단어로 말하자면은 횡재세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갑자기 급격한 돈을 벌어들이면은 그 이익에서 몇 프로를 떼서 다른 데다가 조금 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제는 장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정유사 관련 기업들이 조금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공부했었죠. 한국전력 이야기, 그 다음에 은행 이야기, 그런 식으로 정부가 조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그 업계 입장에서도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주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하나 믿고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정부의 태클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에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정부의 입김이 닿는 곳은 조금 큰 비중으로 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버블인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저 기릿은 야, 한국도 이거 빼놓을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한국은 꽤나 낮은 편이고, 그리고 1등이 어딘가 봤더니 바로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서 가장 버블이 심한 부동산을 보유한 나라로 뉴질랜드를 꼽았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한 자리 차지할까라고 봤지만 의외로 17위에 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위는 버블이 터진 바 있었던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보다는 조금 더 우리 부동산이 더 높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보고 버블인 줄 알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조사 방식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는지와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을 같이 비교한 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사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등부터는 호주, 캐나다, 미국, 독일 이런 나라가 뒤를 이었고, 그나저나 한국도 야, 이거 일해서 집 사기 힘들던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힘든 나라가 무려 16개의 나라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직장인 통근 시간이 너무 길다. 우리가 지난번에 관련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우리가 통근 소요 시간, 그러니까 출근과 퇴근 합쳐서 이러한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일단 결과를 보자면 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30분 미만이 30%, 그 다음에 30분에서 1시간이 30%,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16%,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11%, 그리고 2시간 이상이 무려 13%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에는 무려 24,000분이나 투표를 해주셨고, 다만 이 수치는 조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도 몇몇 기르분들은 이 뒤에 있는 출근 퇴근 합쳐서 이 글씨를 못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데 40분 걸리고 퇴근하는데 40분 걸리면은 1시간 20분에 체크하는 게 맞지만 그냥 40분이니까 여기에 체크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그 비중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비중은 조금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1시간 미만인 분들이 조금 줄어들고 다른 쪽이 좀 늘어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자면은
보시면은 1시간 이내가 60%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침 통계청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왕복 2시간이 넘는 사람이 무려 15%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도 2시간 이상이 13%로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3시간 이상을 출퇴근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출근하고 그 다음에 출근한 다음에 일하고 그리고 퇴근하면은 자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겠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무려 141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출퇴근하는데 오늘 또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집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손흥민 옷 판매도 월클. 어제 봤던 NOS7이라는 브랜드, 이 브랜드가 완판 행렬에 팝업 스토어가 조기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진짜로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기에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그 정도의 노력이 깔려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모두 화이팅. 다음입니다. NFT가 몰락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뉴스를 보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죠. 그 단편적인 예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NFT 열풍이 불 당시에 MBC는 발빠르게 NFT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한 제품이 바로 무한도전 관련 NFT라고 한데요. 하지만 결국은 몇 개월간 매수자를 찾지 못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그래도 무한도전인데 좀 팔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지만 기본 가격이 무려 300만원에 내놓았다고 하네요. 물론 그때는 유동성이 많은 시기라서 충분히 300만원이어도 팔릴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하지만 결국 아무도 사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판매가 중단이 되었다고 하고, 또한 이것도 재밌네요. 전원일기 마지막 편 NFT도 400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하게도 팔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NFT는 유동성 파티 일회성 불꽃놀이일까요? 아니면 진짜 NFT의 시대가 올까요?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건설기계. 자, 최근같이 장이 안 좋은데도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기사설에서 한번 공부했던 기업입니다. 현대건설기계. 최근에는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오크라 재건주로 속해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좀 밝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 IBK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표가 58,000원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은 컨센보다 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죠, 유럽에서 우크라 지원안이 확정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 재건주로서의 현대건설기계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겠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매출 비중은 당연히 미미하기 때문에 추후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현대건설기계 매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평균 5에서 10%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 와중에 올해 예상phân은 7.7, 내년은 6.5, 내후년은 6.2, 배당 수익률도 2%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현대건설기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OCI.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은데 오히려 올라오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장이 하락하기 전 가장 핫했던 섹터인 태양광, 어제 반등이 조금 나올 때도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여전히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OCI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가 상승했다며 목표가를 15에서 16만 5천원으로 상향했으며, 당초 예상과 달리 세계 폴리실리콘의 수급이 타이트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이 와중에 전세계 태양광 설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OCI의 실적을 보시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올해 예상phân은 4.5, 내년은 4.15 라고,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 매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든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길이 또 계좌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그러나 코로나 때도 우리가 버텼으니까 이 정도는 버틸 수 있겠죠.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